클래스와 객체의 기본적인 문법만 볼 거예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인터프리터 언어는 말은 컴파일 과정이 없죠. 자바는 뭐 컴파일 언어니까 우리가 컴파일 하고 나면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 파일만 있으면 JVM에서 실행이 되니까 소스 코드가 필요가 없는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소스 코드 자체가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파이썬에 있는 기본 클래스들을 가지고 뭐 상속받아서 파이썬도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받아서 일반적으로 외부 모듈들을 써요. 외부 모듈들을 만드는데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방금 전까지 했던 파이썬의 문법 그게 다예요. 응? 그 대신에 뭐가 많냐면 파이썬은 내장 함수도 몇 개 없고 얼마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 상속 클래스를 받아서 상속받아서 개발되어 있는 외부 모듈 프레임워크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프레임워크들마다 문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하나가 이미 이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 문법이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각의 프레임워크마다 그 해당 프레임워크의 사용 방법이나 문법이 또 다 익혀야 되는 게 어떤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파이썬 자체는 문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게 다니까 간단한데 내가 파이썬을 가지고 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프레임워크를 다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마다의 또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본 파이썬에서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개발하기 때문에 클래스의 구조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클래스를 생성할 때에 키워드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 다음 클래스명. 자,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첫 문자를 대문자로 사용하는 클래스명을 사용합니다. 캐멀 케이스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도 보면 클래스를 만들 때에 일반적으로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의 역할은 매개 변수로부터 입력받은 멤버 변수들을 우리가 초기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똑같아요. 근데 파이썬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응? 함수라든지 또는 변수명에 언더바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그런 것들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 또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생성자는 init이라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init이라는 함수. 그런데 앞에 언더바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언더바 init 언더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시키고 생성자가 우리가 하는 역할이 객체 생성을 할 때 초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메서드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문법을 한번 봅시다. 우선 클래스 생성. 클래스 생성. 우선 클래스명 이렇게 있고 그다음 생성자가 있는데 이름이 init 이렇게 돼 있어요. 언더바가 두 개예요. 생성자니까 df. 우리가 아까 저번에 함수 어렵게 저번 시간에 생성할 때 함수 생성은 앞에가 df라고 했습니다. df. 자, 그 다음에 내놓고 이게 있어요. 셀프. 그 다음 필요한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셀프 점 변수명 이렇게 사용해요. 소개를 시킬 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바에서 this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프가 자바의 this. 그 다음에 메소드는 똑같이 앞에 함수 만들듯이 만들면 돼요. 메소드명 항상 매개 변수가 기본적으로 셀프가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추가되는 추가 변수가 있습니다. 추가 매개 변수.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자, 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헷갈린다. 쏘리. 자, 우선 생성자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생성자 df 언더바예요. init 언더바. 그런데 셀프는 기본. 그 다음 추가되는 명이면서 학생이니까 만약에 이름, 그 다음 뭐 addr, 뭐 age 이름 뭐랄까요? 자, 초기화 셀프 점 name equal name 셀프 점 addr equal addr age equal age 이거 생성자. 그 다음 메소드 df 뭐 메소드는 뭐 그냥 프린트 p 뭐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거기도 기본 이 셀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프린트 할게요. 점 네임 이름을 출력할게요. 자바랑 틀린 점이 뭐 요 키워드 셀프가 자바에서는 this가 셀프예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셀프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끝. 클래스 구조. 그러면 객체 생성은 객체 생성. 이거는 뭐 객체 변수. 여기는 그냥 뭐 클래스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키워드가 new 이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 변수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std1 스튜던트 일동 그다음에 나이는 30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객체 생성. 해보면 이럴까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바에서 우리가 클래스 생성하고 객체 생성하는 거 기본적으로 뭐 프로세스가 똑같으니까 뭐가 명령문 문법 구조가 다를 뿐. 자, 이래놓고 출력을 만약에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1 객체 자체를 출력하면 얘도 뭐가 반환되냐면 주소값이 반환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의 오브젝트 객체다 이 말이에요. 객체.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와 뭐 멤버 변수와 메소드에 접근하는 것도 똑같아요. std 1점 name 그다음 프린트 그거는 똑같습니다. 다음 메소드 점 png 이것도 똑같고 속성 얘는 메소드에 이거는 다 연산자로 다 접근 가능합니다. 이거 똑같고 그래서 해보면 일동 구조가 어떤지 그냥 그거만 봐두면 됩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기본적인 형태요. 기본 형태. 그 다음에 요게 요거 만들어볼까요? 그 파이썬에서는 함수명에 언더바 붙든지 또는 변수명에 언더바 붙는 게 있어요. 응? 그거는 특수한 기능을 하는 함수 또는 특수한 기능을 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저기 뭐지 객체 자체를 출력하면 지금 주소값이 출력되죠. 그러면 자바에서도 그게 있죠. 뭐 특수들이 있습니다. 얘도 오버라이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거예요. 언더바 str 이렇게 생겼어요.
언더바 붙은 건 일반적인 메서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return self name 이래 볼까요?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객체 주소값 대신에 리턴 받은 멤버 변수를 출력시키면 됩니다. 이거 toString이랑 똑같습니다. toString.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부분이 생각 비슷하고 뭐가 있더라. 내용이 보면 조금 봐야 될 게. 요게 아까 언더바가 붙은 건 제가 좀 특수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수도 언더바가 붙을 수가 있어요. 언더바 하지? 그레이드 뭐 이런 거다 치면 요거는 이거 프라이빗이다 이 말이에요. 프라이빗. 언더바가 붙으면 프라이빗이다 변수명이 멤버 변수에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std 언더바 그레이드 접근 불가요. 접근 불가. 아예 변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요거 앞에 멤버 변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놈들은 객체 생성해서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리스트에 요소로 그냥 바로 잡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슈도 리스트에 요소가 값이 100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얘도 반복만 활용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여기가 객체 변수 in 리스트명 이렇게 해서 그냥 반복해서 한꺼번에 쭉 접근할 수 있습니다. std 예를 들어 리스트가 얼마이니까 프린트 해서 그러면 std.aim std.addr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 가능하다 이 말이야. 리스트에 객체 한꺼번에 넣어놓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는 addr이 없나? addr 없는데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름 지역 나이 한꺼번에 들어라. 리스트에 넣는 게 편해요. 무조건 뭔가 생성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할 거면 이런 형식으로도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도 상속 있습니다. 당연히 다 상속해서 일반적으로 외부 모듈들을 보면 우리가 외부 모듈이 어디에 있냐면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이제 외부 모듈들이 깔려져 있어요. 보면 아나콘다 저번에 우리가 프로그램 데이터의 아나콘다 폴더에 보면 어디가 외부 모듈이 설치된 폴더냐면 lib 라이브러리 말고 lib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트 패키지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저번에 파이참 설치하고 모듈 패키지 이런 거 설치했죠. 거기가 경로예요. 경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나콘다에서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모듈들이 있고 우리가 따로 별도로 설치한 모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있어요. 예를 들면 쓸 것들이 우리가 놈파이 웹플로 라이브러리 시각시키는 게
웹플로 라이브러리라고 뭐냐면 그래프 함수 한 줄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알고리즘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많은데 만약에 배열에 있는 뭐 배열의 안에 있는 값이 뭐 한 10개다 우리가 눈으로 대충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몇천 개예요. 이에 딥러닝 할 때는 데이터가 만 개, 응? 만 개 이렇게씩 넘어가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그래프를 그리든지 아니면 분포도를 한번 봐야 돼요. 분포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시각화시키는 패키지 표현인데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활성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웹플로 라이브러리. 그것도 당연히 이게 기본적인 파이썬의 여러 가지 클래스 아마 상속받아서 만들어져 있는데 보면 볼까요? 그림을 그리는 예를 들어 아무거나 뭐 컬러스 한번 볼까요? 뭐 열어보면 파이썬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파이썬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클래스 해서 언더바 컬러 매핑 하는데 얘가 상속받았다 이 말이에요. 응? 어디로부터 상속받았냐면 DICT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40 클래스. 그래서 각각 상속받아서 쓰였든지 아니면 각각 함수를 다 만들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드가 이 자체가 이제 실행 파일이니까 내용이 있죠. 내용이 다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라이브러리들 패키지들이에요. 다 이런 내용입니다. 클래스. 구조가 내부적인 기본적인 문법은 간단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 이 패키지들이 자신들만의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훨씬 많아요. 외부 패키지들이 오히려 파일 자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상속을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자, 상속 한번 볼까요? 상속 구조가 클래스 얘도 상속 얘는 그래서 클래스명 다음에 여기에 부모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을 기본적으로 받으면 일반적인 멤버 변수를 다 상속을 받죠. 그래서 상속받았다는 멤버 변수를 얘는 명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슈퍼라는 변수예요. 얘가 뭐냐면 부모 클래스의 속성이다 이 말이야.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의 변수 및 메서드다 이 말이야. 를 표시할 때 슈퍼 함수를 사용합니다. 슈퍼.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의 변수 및 메소드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상속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상속을 받아볼까요? 그러면 클래스 자,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뭘 만들지? 칼리지 이렇게 할까요? 이게 맞나? 모르겠어. 자, 그 안에 스튜던트 부모 클래스 명을 명시해 주면 됩니다. 자, 이래 놓고 아무것도 우선 안 할까요? 그냥 저기 파이썬은 패스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냥 안 적을 때 실행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 자, 이래 놓고 그렇죠? COL 자식 클래스를 생성해보면 되겠죠? 어저께 누가 꼴렀지? 이상인이 꼴렀지. 꼴른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우선 상속받은 클래스의 내용 아무것도 명시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 상속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입력해 볼까요? 우선 생성자 NIT. 자, 그대로 쓸 건데 이름 ADD 요 놈은 그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걸로 쓸 거고 뭐 하나만 할까요? 팀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앞에 이름하고 name ADD와 AG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명시를 해줘야 된다. 슈퍼. 점 요걸 그대로 부모 생성자를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그래 놓고 뭐 상속받은 변수는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문법. 슈퍼점 점이 점 빼먹었나? 아닌데 맞죠? 맞습니다. INIT.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되는 변수만 소개를 시켜주면 됩니다. 추가 변수가 뭐가 있냐면 팀이 있습니다. T 메소드 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df 뭐 get팀 뭐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뭔 팀이지? 이강인이가? 응? 프랑스였나? 응, 프랑스.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 프랑스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벤트 COL1. 뭐 네임 추가되어 있는 메서드 추가된 메서드가 get팀이네요. 이것도 고치를 하면 됩니다. 기본 원래 있던 뭐 ENT 메서드도 그대로 어차피 사용 가능하고 다 상속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강인, 프랑스 해서 정상적으로 각각 속성, 변수, 멤버 변수, 그 다음에 상속받은 메서드, 그 다음 추가된 메서드 다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받은 메서드. 이건 추가 메서드. 다 우리가 자바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 내용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수업이 키워드 명령문이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파이썬의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 말고는 문법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